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박사님의 국제정치 오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예, 정말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저도 가장 기다리는 그래요? 시간입니다만요. 그래요? 네네네. 오늘은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박사님께 제가 또 전달할 것이 생겼습니다. 네, 우선 전달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정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성함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본인이 실향민이다 라고 하신 정 선생님께서 김동수의 국제정치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애청하고 계시고요. 또 이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또 그 다른 후원자분께서 보내주신 10만 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아이고,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정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응당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우리 보면서 더욱 힘과 용기를 내서 더욱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고마운 이 자금, 돈 가지고 오늘 저녁 저희가 이제 녹화 끝나면은 모든 우리 제작진이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요. 네, 사실 이분께서 저번 주에 오셔서 박사님께 이제 10만 원 주시면서요. 이 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달 부탁하셨고요. 그다음에 베나TV에 100만 원, 그 제작진 저녁까지 사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우시고요. 그래도 정 선생님 우리가 저희가 주신 이 돈도 우리 제작진과 오늘 같이 맛있는 걸 사 먹고 더 큰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가고 항상 저희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런 우리 정 선생님과 같으신 이런 고마운 이런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계셔서 저희 베나TV가 이렇게 나날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 봉사하고 방송으로서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 선생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온 직원들이 제작진이 오늘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내일 또 더욱 힘내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또 베나에도 큰 금액도 후원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실향민이라고 하시면서 또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쭉 해주셨거든요. 또 당일날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차게 질의응답 시작하십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용훈 님께서요. 이 댓글을 남기신 지 참 오래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수 박사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김정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다 하는데 김동수 박사님 생각에는 차후 김정은 사후에 김정은 아들에게 4대 세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대 세습.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 김용훈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일리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3대 세습까지 가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때 이게 다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체제는 완전히 이제 다 갔다고 북한에 있는 간부들도 부부장급 출장 온 부부장이요 또 북한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권력기관에 있는 5대 권력기관에 있는 간부들마저 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술 마시고 이제 1년 못 버틴다고 그랬대는데 이게 3대 세습까지 절거덕 넘어갔는데 지금 4대 세습 못 간다는 이런 무슨 담보가 또 어디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훈 선생님께서도 이게 이런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4대 세습까지 가기는 안 되지요. 못 가게 해야죠. 지금 3대 세습까지만 온 것만 해도 이게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스치고 조선민족이 스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또 북한 주민들 가장 고통받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거는 절대로 바라지도 않고 당장 독재 체제를 끝내고자 하는 이런 우리 염원을 볼 때 4대 세습까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언론들에서도 자꾸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반 이제는 그런 루머들로 돌아가는 게 저러다가는 저 4대 세수까지 또 가는 거 아니냐. 네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친북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저놈이 있으니까 이만큼 그래도 컨트롤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뭐 어쩌다 하는데 이건 다 유언비어고요. 저 독재 체제는 반드시 빨리 끝장내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오늘날 정말 개와 돼지같이 살아가는 인권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21세기에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 세습 체제는 하루빨리 끝장내야 되는 것이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탈북자들의 그런 소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뭐 4대 세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예. 속으로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0살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누가 직접 보지 못한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에도 몇 번 나오는 게 이제 뭐 김여정 전 누구냐면 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여정이 아니라 설주. 이설주가 무슨 뭐 맞죠?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이상은 무슨 뭐 있는지 물론 낳을 수도 있겠죠. 나이상 보면 결혼이 이제 10년도 되어 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4대 세습이 있는지 없는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네,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뭐 옛날에 무슨 뭐 김정일이 죽기 전에도 무슨 뭐 한 번 죽기 전에 뭐 할 정도다 이런 게 언론에 나서 망신한 적도 있는데 뭐 김정일이 치솔하는 걸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다 추측인데 그러니까 이건 뜬 소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 세습까지 가게끔 하면 이건 안 되죠.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네. 정답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름이 TV님 이전에는 공룡 TV셨는데요. 닉네임을 바꾸셨습니다. 구름이 TV님께서 질문을 3개를 남겨주셨는데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에서 북송을 안 하게끔 우리나라나 또는 유엔에서 협상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북송되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좀 관여해서 아는데 여기 이 탈북자 구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나 인권 단체들이나 또 유엔에서의 활동 정도도 제가 내적인 비공개적인 활동들을 알고 있는데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이게 탈북자들이 북송되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이 김정은이가 다 사살하라 그래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사살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옛날같이 뭐 강제노동소 이런 거 보내고 뭐 집단 수용소 보냈다가 뭐 몇 달 있다 뭐 풀려나고 고문하고 내 풀려나고 아니고 무조건 이제는 이건 처형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건데도 미국에 있는 이런 그 인권 단체들 이거 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렇게 공개는 못 하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 그리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 용감하게 목숨 걸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중국 정부에 이 유엔에서는 따로 이런 뭐 공작 활동을 못 하니까 중국 정부에 호소하고 또 중국 대사를 불러서 서로 이제 토론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전 왜냐하면 사람이 가서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음의 도살장으로 이제 잡아서 들여보내는 것 같은 비인간적인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에는 많은 인권 단체들 NGO 단체들이 이거 사실을 알고 중국 정부에 이제 요청합니다.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머리가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는 NGO들이 많은 NGO들이 북한 실상을 알고 가서 죽는 걸 알고 북한에 있는 많은 NGO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탈북자들이 권위 이거를 이제 뭐냐면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
네. 협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활동하는 게 다 비공개로 활동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북한의 장애인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특히 이 자폐, 지적장애 학생들은 집에만 있나요? 라고 이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구름 TV님이 아이고 이게 뭐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근 못 쓰더라도 집에만 있어도 있을 수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면 참 제가 느끼는 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뭐 TV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하는 이런 거는 꼭꼭 이건 뭐 어느 TV나 다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큰 배려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장애인들을 이제 이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보지 않고 또 돕고 이런 단체가 많은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미달이 이제 미흡하다고 사회적으로는 요구가 더 높아지는데 북한은 이게 지옥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우리 온 탈북자분들이 모두 이거 겪어서 그 체험해서 알겠지만은 북한의 현실을 봐서 알겠지만은 우선 이 정신적으로 이런 조금 지적 장애인들은 다 이건 무조건 지방에 무인도로 보냅니다. 무인도로? 네. 그렇게 하고 무인도도 어떤 데냐면 거기에 제가 지금 오래돼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병원 이름이 정신병자 병원이라고 49호실인가 49 병원인지 48호인지 그 병원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정신병원. 이거는 이 무인도나 이런 이런 섬에다 갔다가 이런 병원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평양시만 해도 이 안진뱅이나 다리 없다든가 소경 이런 사람들 뭐 여기 이제 말씀하신 자폐 그다음 지적 장애인들 이거 다 무조건 지방으로 보냅니다. 부모와 떨어서 부모와 가족과 헤어지게 강제로 떨어져 안 헤어지겠다면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런 데다 맡기든지 또 그런 집단 수용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게? 뭔가요? 평양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고 또 외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 오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장애인들 보고 불구자들 보게 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정책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저런 불구자 장애인들이 북한에서는 불구자랄 겁니다.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비난받는다고 정책이 비난받는다고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이 손상간다고 이런 것들을 아예 눈에 못 띄우게 다 이게 사람들을 아예 지금 지방에 보내 제일 심각한 건 이제 48호 이런 병원 같은 거는 섬에다 세워놓고 아예 거기서 죽게끔 합니다. 49. 전염이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개 돼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이런 취급을 하는데 인간이 이 태어나서부터 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영예군인들. 영예군인들이라는 게 이게 나라가 시켜가지고 뭐 군대 나가서 건설하다가 또 이제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뭐 이런 사람 무조건 이거는 지방 추방이고 식당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호텔이고 뭐 이런 다 통제 외국인들 못 보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이런 장애인 시책이라는 거는 이건 뭐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약이 뭡니까? 약이 있습니까? 치료법이라든지 대책이 있나요? 뭐 없나? 그냥 격리시키는 겁니다. 사회하고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태어난 거는 그 자체가 이게 죽음이에요. 불행이고 이게 아주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거 우리 대한민국 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걸 상상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구름이 TV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뭐 다 거짓말이라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저 사람이 거짓말. 제가 이 TV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철석같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 그대로 북한의 현실을 제가 이게 결론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정치, 경제, 문화 다 앞으로 팩트만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주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한 걸 여러분들은 들으면 믿지 못할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하는데 완전히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이런 태어나서부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한 가지 이유로 부모하고 강제 띄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분리해 놓게 되면 매진섬에 가서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죠. 그게 약을 씁니까? 뭘 합니까? 필수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죠. 그럼요. 그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옆에 부모 케어도 이게 모자라는 판인데 완전히 강제. 그 단 한 가지가 수령님 네.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 이게 손상 간다고 외국 사람들 눈에 띄우면은 그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 집에도 있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집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죠, 사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월별 또 시기별로 받고 예방주사도 맞는데 북한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예방주사라는 게 있나요?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네. 보면은요. 네. 있기는 있습니까? 있죠. 예. 이게 뭐 이제 장부에다가 그 계획 세칙 뭐 이건 다 뭐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선전하자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 매 이제 인민반마다 네. 가정마다 어린이마다 건강 카드라는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시꺼먼 종이에다 들여다도 안 보는 거 형식상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 타가소 때 유치원 때 제가 홍역에 걸렸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가소 때까지 기억 못 하는데 그 유치원 때 샌들 보면 그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말씀드리면 다 국가가 홍역 무슨 주사 놔주고 뭐 체킹하고 예방 주사 다 놔주고 하고 제가 중학교까지 갔을 때까지도 이거 의무 교육 치료제다 해가지고 그게 언제냐면 80년대 초반. 네. 초반까지만 해도 그 예방 주사는 놔줬어요. 네네. 학교마다 진료소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그 다음부터 약들이 떨어지고 병원들에서 약이 없으니까 약을 가져오라 구해서 네네. 80년대 말부터 네. 그러더니 90년대부터는 수술하는데 배 째고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마취를 안 하고 알코올 먹여가지고 수술 3시간, 4시간에 수술하고 예. 하니까 애들한테 예방 접종 무슨 이런 주사라든가 약은 생각도 못 합니다. 못하고 그냥 이게 뭐냐면 이 격리시키고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홍역 그때도 지금 그 이후에도 홍역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때는 가다 놓고 죽으면 다 해. 그건 밀어놓고 지금 뭐 이런 낙후한 나라들에서 이게 뭐 결핵이니 뭐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격리돼서 주사도 못 맞고 이 뭐 산소호흡기도 없어서 죽는 나라 인도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딱 그런 거예요. 요즘 와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주사 그 약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한 200만 회인가 이제 이 중국 그 백신을 이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아 들어갈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지금 백신이라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김정은 동지의 그런 보건 정책에 의해서 훌륭한 사회주의 보건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가 없다라고 없다 환자가 없다 하는데 내 쪽으로는 다 이제 그 무슨 폐결핵 환자 급성 폐결핵 환자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당 중앙까지 보고한 데 보면 몇만 명이 2,000명인가 2만 명인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격리시켜요. 주사도 없으니까 독재국가에서 그거 통제 하나만 또 이게 당적으로 군대가 나가서 인민보안원이 나가서 딱 통제하는데 다 집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판잣집에다 가다 놓고. 그래서 좀 이게 퍼지는 게 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방주사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시에 있는 모든 병원도 간부들은 다 농민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다 중국제 러시아제 약을 주사를 다 사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고 병원에도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다 저들끼리 빼돌립니다. 병원에는 의사들 간부들이 빼돌려서 농시장에 가서 또 암골에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제일 힘이 없는 백성들만이 주사 한 대 못 맞고 감기 예방 주사도 못 맞고 코로나는 더하죠 지금. 그렇죠. 애들도 같습니다. 애들은 무슨 이게 어떻게 예? 요아 건강검진 월별로 이걸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예방주사라는 말만 있다고 합니다. 말은 많이 하죠. 말만 있다고 예방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해가지고 선전은 또 뭐 그 요란하게 그렇죠. 하는데. 뭐 무료 진료, 뭐 무료 치료 말은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무상 치료 뭐 하는데 약 창고에 들어가 약이 있어야 놔주지. 참나 이런.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홍여울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김 박사님, 한국에서 평양외대 동문회를 네. 정기적으로 하나요? 이게 지금 홍여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동문회가 있는 북한에서는 동문회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건 무엇다가는 이걸 완전 반당, 종파 분자로 그건 완전 처벌되고 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동문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속에 유일하게 지금 동문회가 있는 것이 김일성 조합당 동문회입니다.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표가 모 씨라고 우리 저 가까운 그 분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김일성 종합대학 제가 정확히 인원 숫자는 모르겠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외고 대학 졸업생보다 엄청 워낙 대학이 크니까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5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동문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전 국회의원 조명철 국회의원 그다음 이 사람들 필두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거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동문회는 제 생각에는 한 15년, 10년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인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탈북자 지식인연대, NK 지식인연대 여기에 이제 탈북자 지식인들이 대학 졸업생들 이상으로 박사라든가 석사 받은 사람들이 또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이 외고대학 동문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 외고대학 동문회를 제가 외고대학 학원 때 이제 제가 학생회장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쭉 인원 통계 내보니까 한 20명 되겠나? 20명 되나마 20명 못 되면 못 됐을 거예요. 한국에 온 탈북자 중에 평양외고대학 졸업생이 태영 의원님 태영 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태영 의원하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서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한번 내가 의향을 한번 태영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위원장하고 평양외고대학 동문회 하나 만들자. 회장으로. 당신이 회장하고 내가 그럼 거기서 사무국장 하겠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문회를 생긴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여울 이제 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평양외고대학 정도 나오면은 지식인이고 또 북한에서나 외교관들이 한 10명 됩니다. 우리 외무성에서 파견됐다가 온 사람이 한 10명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무역 외교관 이런 사람들 나가고 다 외대에 있다 온 사람들 보면은 국제관계대학 돼서 보면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지식인들로서 우리가 좀 사회 봉사하는 특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NK 지식인들이니까 우리가 학문 쪽으로 포럼을 연다든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해서 남한 사이에 북한의 이 엘리트 그룹 또 이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우리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특히 대부분 여기는 이제 평양 외고대학 졸업생들이 다 해외나 이런 대부분에 다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한의 이자 같은 그런 학술회 이런가 이런 통해서 많이 알리는 활동도 하고 제일 좋기는 어려운 탈북자들 특히 고아들 남한에 와서 고아들이 정부적으로 시책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데 아직 이게 미흡합니다. 이게 남들 같이 학원도 못 가지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고아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좀 토론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홍여울님 홍여울님이 의도도 아마 그게 아니겠는가. 좀 그런 동문회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에 좀 이런 사회적으로 좀 기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답변으로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1월님께서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박사님 해박한 지식과 답변에 여러모로 많은 이해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요? 예. 이 논제와 벗어나지만 최근에 김일성 평전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던데 탈북하신 분들이 아직 이념적으로는 김일성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떤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이분께서 이제 베나TV에 나왔던 분, 탈탈탈에 출연하셨던 분이 이제 출판사 사장이 돼서 이 김일성 회고록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네. 먼저 뭐 박사님께서는 못 탈북자분이 뭘 했는지 보셨으니까요. 네. 못 봤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PD로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출판사 사장님 김일성 회고록을 내신 분께서는요. 탈탈탈에서 그 부분을 자랑 삼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김일성 회고록을 필요로 하는 이 북한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런 학술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출간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혹시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베나TV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예, 절대 자랑 삼아 그걸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께서 이제 1월님께서 조금 걱정하신 부분은 탈북하신 분들의 이 이념, 네, 김일성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을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님이 이렇게 장문으로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오시면은 저도 꼬박꼬박 답변을 이제 꼬박꼬박 이제 미리 정리를 해서 친필로 해서 써가지고 오는데 이 1월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물론 이분도 우리 탈북자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이 김일성주의의 이념적으로 벗어나지 어떡하냐 걱정스러워서 이러하신 그 마음이라는 거 제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인가 최근에 어느 TV에서 그 해고록 인터넷으로 누가 그걸 소개하고 김일성의 해고록을 소개하고 하다가 이게 국가보안법 규정과 어긋난다 해서 이게 불법으로 이제 판결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는데 왜냐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북한 실상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쵸. 김일성의 해고록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거짓과 위선과 거짓에 이제 넘어갈 사람들이 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80년대, 80년대 북한의 주체 사상, 사회주의 이념에 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해고록은 이건 전적으로 허위와 날조입니다. 이 해고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죽은 다음부터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해고록은 조선노동당 출판사하고 역사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문헌실이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그 다음에 산하 일단 당 출판사 조선노동당 출판사 그 다음에 당 문헌실 그 다음에 이제 연고자 이 당 기관에서 연고자들과 관련된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 그 다음엔 이제 김일성 고급당 학교 그리고 이 큰 대학들에서 김일성 혁명활동 역사 이걸 가르치는 교수들 우수한 교수들만 모아가지고 특히 사회과학원 여기서 이제 우수한 이런 교수들을 모아다가 이거를 완전히 날조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에는 여기에 대해서 맨날 무슨 손댄 것도 없고 지시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 해고록이라면 우리는 대체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그래피인데 그렇죠. 네. 내 전생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이런 바이오그래피인데 본인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체험하고 옆에서 이제 정리해주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이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서 다 날조했는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해거록을 만드는 특징이 우선 김일성이 비하입니다. 죽어서까지도 김일성은 비하하는 건데 위대성 선전을 하는 건데 살아있을 때는 무슨 뭐 이 위대한 사상가고 이론가고 뭐 세계혁명의 지도자고 비동맹 운동의 탁월한 영도자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고 국제공산주의 뭐 갖다 붙는데 죽은 다음에 이걸 비하하자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해고록이라는 형식을 택하면서 살아생전에 못된 짓을 한 그 사람들 많이 정파분자들 반당분자들 몰아가지고 죽인 이 사람들을 이 죄명을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이 해고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적들을 이제 김일성의 업적들을 선전하면서 도중에 뭐 들어가냐면은 그 반당 반해문 분자로 이제 정파 분자로 뭐 몰래서 억울하게 처형당한 이런 사람들을 김일성이가 다 이제 용서해 주는 식으로 대표적인 신뢰로 김만금이라고 이 농업 이게 항일 투사는 못 되고 항일 빨치산 소년단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 70년대 80년대 80년대 이때 농업상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농사가 안 되고 막 죽어가니까 이 사람을 그 미제 고용간첩에 가가지고 공개 총살해가지고 묻었는데 고난의 행군식에 또 이걸 꺼내서 무슨 뭐 이 사칠 꺼내서 또 이제 총살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김일성이 해고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실 이래서 이런데 그렇게까지 무슨 뭐 용서하마 용서하마 그렇게까지 무슨 뭐 아이고 그 뭐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나니까 이래서 그런데 다 이거 관대히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제 자손들도 이제 혜택을 본다 이건데 쉽게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복잡한 군중들과 계급 토대를 가진 군중들과의 이 대중 교양 자료로 하나는 세기와 더불어 하나는 해고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위대성 선전하면서 또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이념적으로 또 그런 위대한 오보이다.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해고록입니다. 세기와 더불어고 이거를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또 모르는 이제 이 어린 사람들 특히 이게 중학교 때나 세계관이 안 선 사람들이 애들이 이걸 보고 한번 박치기 시작하면 이게 뒤집기 힘들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 정말 김일성은 천하의 위인이고 이 위대한 영도자가 수령 같고 사회주의 북한 체제가 그렇게 우월한 체제 같아 보일 겁니다. 현실을 모르면은.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에다 선전한다는 건 이거는 국가보안법에 걸려도 이건 마땅한 거고. 그리고 탈북자 그분이 아까 장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어서 제가 이젠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선전했다는 걸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탈북자 이제 일월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 탈북자분들 속에 뭐 아직까지 김일성이를 우상화하고 탈북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념적으로 이게 전향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온 자체가 탈북을 결심하고 배가 고파서 오든 사상적으로 변하든 어쨌든 그 사생 결단에서 저 중국과 그 만리 장성을 넘어서 저 세계를 돌다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그 자체가 전향한 거고 또 북한을 저 독재 체제를 반대해서 버리고 대한민국에 온 투사들입니다. 이게 탈북자들 다 전체 거기에 0.1% 1~2%가 이제 뭐 TV에 나와서도 그래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 하면서 김일성 찬양하고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하고 이게 노골적으로 대표적인 몇 명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부르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런 겁니다. 그 북한의 저 독재 체제에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그 피해를 안 받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다른 탈북자들 지금 물고 자빠지는데 제 생각은 99% 탈북자들은 다 북한의 이 사회주의 이념 그다음 이걸 다 저버린 지 오래고 왜냐면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고 인민대중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극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배계층들, 계급들, 예? 꼭대기에 있는 이 간부들만이 저 북한식으로 말하면 승량이 여우들이라고 합니다. 승량이 여우들만을 위한 한 줌도 못 되는 이 독재자들, 이 권력기관 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고 절대다수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을 굶고 죽이고 정치범죄에 잡아 죽이는 그 제도를 다 실어서 온 이념은 둘째치고 독재체제 항의에서 온 이런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일성이 뭐 주체사상 이념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1월분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셨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신념은 그렇게 투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너무나 답변 자세하게 해주셨지만요. 그냥 제가 탈탈탈을 이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네. 탈탈탈 촬영하면서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북송되어서 이제 보위부에도 다녀오신 분이었는데요. 여러 명 되죠. 네.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오셨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제 고문을 받던가 그런 정말 그런 받을 각오를 하고 오셨다가 국정원에서 전혀 당신의 사상이 어떠냐,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그 김일성 그 김부자를 욕하는 뭔가 그 어떤 녹음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주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자기가 더더욱더 이곳에 마음이 녹고 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분이 또 계셨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제 탈탈탈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의미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북한의 그 체제가 그립다, 김일성이 그립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고향과 가족, 우리 가족과 친척이 단란하게 모였던 그 마을에 그 당시에 내 어린 시절 추억 그게 그립다라는 당연하죠. 것이지 그 북한의 체제가 그립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맞습니다. 1월님과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청자분들께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일성주의에 벗어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고 이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이나 이제 합동수사, 국방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기간에 합동해서 대안 안 오는 과정에 보는데 탈북자들이 내가 오길 잘했구나 하는 걸 다 이제 인식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하나원에서 나와서 직접 생활하며 보면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통제되고 조직적으로 시달림 받고 하던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 자유로워서 이게 문제예요. 너무 민주주의적이 돼서 이게 속티 다 풀어놔서 지금 문제지. 그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100% 자기가 이 우월한 대한민국 자유주의 세상에서 산다는 걸 100% 인정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이컵 킴님께서 저희가 이 대남 사회 관련해서 또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북 전파 사업보다는 오히려 지금 방송국의 AM 출력을 높이고 휴전선 근처 와이파이도 아주 강력하게 멀리 가도록 하고 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코브 김 선생님하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분이 정말 이 전문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코브 김 선생님하고 저는 100% 그 견해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돼야만 하는 게 이게 그 대북 사업 전파 사업인데 저는 100% 동의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전제하에서 제가 이걸 하자고 지금 하는 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때나 하면 AM 출력하는 이 라디오 단파 방송 북한에 이제 직송 제가 언젠가 한번 강에서 피팅 말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북한 애들하고 북한이 자기네 남한하고 이제는
전현지대에서 방송 이거라든가 다 하면 출력도 그래, 화면도 그래, 이게 다 안 되니까 어떡하나 이걸 방지하자니까 이거를 이제 남한하고 협상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자 해가지고 특히 방송을 제일 처음에 잘랐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이게 방송위원회법에 따라서 지금 AM 출력으로 이제 쏘지를 못합니다. 북한에다가 이거 이제 그러자면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그때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금가는 제 생각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냐면요 어느 나라든 이 방송으로 들어간 주파수를 막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건 뭐 유엔에 가서 호소해도 다 이게 어디 나라 가도 호소해도 저 아프리카 나라 가도 아니 그 방송 출력을 전파를 막는 나라가 있냐? 이렇게 다 어이없어 할 겁니다. 어이없어 하고 반문할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고. 이거 지금 AM 출력해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걸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말하면 종교단체들에서도 북한에 여기 있는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걸 들여보냈어요. AM 방송기, 조그만 소형 방송기들 들여보내고, 또 우리 이제, 라디오도 USB도 들여보내고, 또 직접 방송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이걸 지금 거기서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AM으로 못 쏘니까 이걸 어디 하면 저기 미국에 있는 전파 관리소에다가 이제 돈 내고 거기서 주면 거기서 또 그걸 우리한테 돈 받아가지고 저기 태국에 있는 지역국에다 보내서 또 거기서 북한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직접 보내는 것보다 10배 비싼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것도 이거 북한에서 지금 한 300만 대, 400만 대 지금 핸드폰 쓰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북한 바깥에 있는 우리 남한의 현실을 북한 사람들이 다 빨리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YTN 같은 거 위성을 통해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다 쏴서 거기서 이제 다 보긴 하면 북한도 보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YTN 뉴스 꽝꽝 읽어본다고 지금 뉴스도 안테나 돌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도 지금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코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정상화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법적으로 딱 이거 묶어놔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은 저건 못하겠 지금 세금을 치고 모기장 치고 하는데 너무 뻔하고요. 뻔하죠. 북한 주민들이 이게 약간 노랑물설인데 그 노랑물은 이제 그 남한물이고 황색바람은 또 중국물이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일 이제 옛날에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진 기본 원인을 김정일이가 사상 교양상 이게 외부에서의 문화적 침투를 못 막아서 발상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나 이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 황색바람하고 노랑물인데 이걸 우리가 하려면요 북한 주민들한테 빨리 계몽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코브 김 선생님 말씀한 대로 AM 출력도 해야 되고 와이파이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접속 가능하고 예. 심지어 이 삐라 뿌리는 것도 우리가 전단 이것도 지금 구속 수사할 것 같은데 박상하기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한 주민들 그 이제 전현지대에 가서 자꾸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포탄이 날아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런 전단 사업은 좀 솔직히 말하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음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현지대는 그 사람들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목적은 북한 주민들한테 김일성, 김정일 3대 세습 체제의 반동성하고 북한 정권이 반인민적 이런 그 현실을 알려드리고 또 남한 사회의 이런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방도도 우리가 한번 좀 극단적으로 이걸 취급하지 말고 앞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방법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콥 킴님 질문에는 현실적이고 또 꼭 100% 꼭 필요하다,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짧지 않은 시간에 꽉꽉 채워서 질문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5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아직도 네, 네, 뒤에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네. 다음 시간에 네.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네.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뭐 어렵든 뭐 가볍든 쉽든 전혀 상관없이요. 관심 여러분, 있는 문제들은 다. 네. 북한 관련해서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고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네, 빠트림 없이 모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애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함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